자, 마지막에 이제 아노니머스 이너 클래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뭐 바로 구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익명 객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객체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익명 객체의 대상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해당하는 대상들은 뭐란 얘기예요? 뭐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말하는데 클래스 이름이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대상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추상 클래스. 이거는 아직 미완성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특징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다고요? 인터페이스요. 인터페이스를 두 가지 특징은 우리가 단독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네, 객체 생성 불가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 네, 다른 클래스에다가 저기 있는 거 추상 클래스는 상속 익스텐즈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구현, 임플리먼트 해야 되겠다. 그죠? 상속 또는 구현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 그지? 결국은 자식 클래스로 객체 생성을 해서 해주고 있었어요. 자식 클래스가 같이 부모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객체 생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근데 요놈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러면 다른 클래스를 통해서 우회성할 때는 그 해당하는 그 추상 클래스 이름들이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추상 클래스가 객체화 되는 거고 또 인터페이스도 객체화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성 코드로 만들어지니까 미완성된 그 추상 메서드들이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부모과가 정의가 되면서 객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잖아요. 그죠? 코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객체 그 미완성 코드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객체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요 놈을 어디다가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둘 다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냐면 추상 메서드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클래스에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에다가 구현하시면 돼요. 구현이라는 거는 오버라이드,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그죠?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결국 추상 메서드 구현이에요. 그지? 구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노니머스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추상 클래스라든지 또는 인터페이스가 준비가 됐으면 그놈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죠? 간단해요. 익명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익명 객체 생성 방법들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는 추상 클래스라든지 인터페이스가 보통 부모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상속관계에서 부모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 객체로 변수 선언하고 자식 객체로 인스턴스화해서 다형성으로 구성했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구성했던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추상 클래스인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 결국은 부모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겠죠. 그죠? 부모 클래스인 경우 추상 클래스로 여기다 쓸게요. 추상 클래스 써야 했잖아요. 그죠? 추상 클래스로 부모 객체를 만들 거고요. 변수 선언하는 거잖아요. 객체 변수 선언하고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 호출하면 되겠다. 그죠? 추상 클래스 호출합니다. 그리고 뒤에다 뭐 써요? 바디를 구성해서 쓰는데 이 바디가 누구냐면 이 바디가 이름 없는 클래스라고요. 클래스의 바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라고요? 딴 데다가 구현하는 게 아니고 상속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바디가요 클래스의 바디예요. 바디인데 여기다가 구성해주세요. 구현해주세요. 구현을 어디다가 하고요?
이 오른쪽에다가 해주시라고요. 이 오른쪽이 이름 없는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클래스라는 이름도 안 들어갔고 뭣도 안 들어갔어요? 이름도 안 들어갔다고요. 명칭 자체를 아예 생략하고 바디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뭐 한다고요? 구현하시라고요. 구현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바디. 그럼 이 바디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름 없는 클래스라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생성자는 뭐예요? 물론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 호출이니까 객체를 만들 거라고요. 해당하는 부모 추상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주세요 의미이고요. 근데 누구 통해서요? 이름 없는 구현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앞에 거. 마찬가지로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죠? 인터페이스고요. 객체 변수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인터페이스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생성자 호출이 아니고요. 객체를 인터페이스 객체 만들어주세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new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뭐라고요? 이 의미는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요. 인터페이스 객체를 생성해 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아래에 있는 뒤에 오는 누구요? 뒤에 오는 구현 객체로. 이름 없는 구현 객체로. 요 얘기라고요. 거꾸로 해석하면. 꼭 이상하게 난 영어식 표현을 영어도 못하면서 요렇게요. 이렇게 써놔도 이해됐죠? 요 뜻이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 안되면 그냥 신텍스로 그냥 문법이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상속관계인 경우에는 상속을 통해서 했는데 상속을 안 할 경우에 단독으로 이름 없는 구현체에다가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뒤에다가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은요 부모 객체도 만들고요 구현 코드를 통해서 부모 객체를 만들어줘 이런 표현이요. 부모 인터페이스를 생성시킬 건데요 누구로부터요? 구현 코드 구현 객체 이름 없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호출한다고요. 이렇게 표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를 막 이해하는 코드는 아니고요. 그냥 문법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하다고요.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을 건데 어쨌든 이름 없는 구현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424페이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일단 모습들은 똑같이 표현이 되긴 있다 그죠?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아노니머스 타입은 이 안에 있으니까 아노니머스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이고요. 객체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아직 객체를 하려면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군가는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제일 편하냐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용 예제로 어플이나 개발할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인터페이스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예제부터 해볼까요? 인터페이스 void 무슨 메서드요? 추상 메서드요. 인터페이스가 됐던 추상 클래스가 됐던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요
둘 다 가능하다고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다 해야 될까요? 혹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얘가 그냥 클래스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얘가 붙었으니까 추상 메서드가 붙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앱스택 붙여주고 둘 다 붙어지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표기하는 게 추상 클래스보다는 다시 만들까요? 인터페이스로 만드시는 게 하나는 인터페이스고 하나는 추상 클래스예요. 안 하려다가 또 만들어졌네 결국에는. 자, 사용 방법이 어떻게 만든다고? 객체 선언하는 방법이 아노니머스로 선언이 가능한데 일단은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부모가 되는 거니까 추상 클래스로 뭐 한다고요? 네, 객체 선언이요. 변수 선언하시고요. 부모 객체 선언하시고요. 변수. 그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얘 만들어주세요. 부모 객체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뭐 해야 돼요? 구현해야 되는데 구현할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클래스가 필요하다고요. 클래스가 없으니까 이름 없는 클래스 여기 뒤에다가 요 뜻이라고요. 바디에다가요. 바디에다 뭐 하시라고요?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그지? 구현해야 되니까 이거 누구세요? 그리트라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버라이드 표현이니까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어졌어요. 좀 한 번 더 내렸으면은 이렇게 정의가 됐겠죠. 그죠? 이게 무슨 객체라고요? 익명 이너 클래스. 익명 객체.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순간 여기 있는 클래스가 어떻게 된가요? 이게 이름 없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익명 객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 그리팅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그리팅은 존재하고 있고요. 버튼도 존재하고 있고요. 버튼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팅도 존재하고 클래스로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익명 객체는 언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익명 객체 어디 있어? 익명 객체는 아노니머스 테스트 안에 있는 요놈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성 시점이 어디서 생성돼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가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내부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 내부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부 클래스라고요. 이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 생성 시, 그죠? 내부에서 객체 생성하려고 생성하고 메서드 안에서 지금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네, 생성 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중셔클에서. 그러니까 객체 생성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 객체니까 아까 내부 객체의 특징들 일단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뒤에다가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 붙이고 내부 클래스는 뭐 붙였어요? 이름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메인 메서드 내부에 있네요. 그래서 숫자만 이름 있어요? 없어요? 아까 메서드 로컬 할 때도 달러 뒤에 숫자 붙었죠? 숫자 붙고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점 클래스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죠? 요놈이라고요.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름만 봐더라도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익명 클래스구나. 누가요? 요놈이 익명 클래스라고요. 요 1번 클래스. 여기서는 구분해야 되니까 1번 클래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팅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놈으로 그리팅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다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뭐가 바뀌면 돼요? 2번이요. 뭐 이런 식으로. 2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순서가 요거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 이름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름이 없으니까 이 숫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번 클래스, 이거는요 아노니머스 2번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죠? 이거는 몇 번이야? 2번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는 규칙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인터페이스는요 어떻게 해요? 버튼이 위쪽에다 만들게요 여러분들. 버튼이 아니고 아래쪽에다 만들까? 버튼이 인터페이스고요. 버튼 타입 만들 거라고요. 버튼이고요. 버튼은 어떻게 만들어요? 뉴 버튼이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버튼을 객체로 만들어주세요. 누구로부터요? 뒤에 오는 익명 객체로요. 익명 객체로 이제 해도 될까요? 이름 없는 객체로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에다가 뭐 해서요? 구현하셔서요. 구현해야 되니까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죠. 마우스 올려가지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여러분들 직접 치려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버튼 객체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 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성된 코드는 3번이요 라고 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뭔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판단하고 있죠. 그죠? 이너 클래스가 만들어졌는데 1번, 2번, 3번 클래스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숫자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정도. 이게 1번 첫 번째 뭐야? 선언 방법이요. 그럼 실제로 이런 코드 씁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요. 잘 안 써요. 언제 많이 쓰냐면 실제로 이런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는 많이 씁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객체 만듭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요. 잘 안 써요. 이렇게 잘 안 써요. 해가지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구현했으니까 요 안에 있는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하시면 돼요? 그립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 하시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호출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안녕하세요 나올 거잖아요. 그죠? 요 놈은요 안녕하세요 너무 식상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새롭게 하고 싶어. 좀 친근하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안녕?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죠? 인사하는 방법이 그때 똑같은 건데 뭐 다르게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안녕하세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뭐 안녕 이렇게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버튼이고요.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면은 실행합니다. 뭘 실행해요? 모르겠어요. 어디? 어떻게 하면 돼요? 버튼 .execra고 해서 execute 실행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가 실행하겠죠. 그죠? 이렇게 얘가 오버라이드 해주고 있으니까 부모 인터페이스는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실행했을 때 우리 다용성 객체니까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가 실행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다양성을 먼저 잘 파악했어야 되겠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쓴다 안 쓴다? 왜요? 왜 많이 안 써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엄청나게 많이 써왔었어요. 기존에 어플 만들 때 많이 써왔다고요. 이렇게 만들어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요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매개 변수래요. 여기 위에다가요. 자, void 메서드인데 그냥 exec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니면 hello
헬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요, 요 놈이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얘는 뭐가 가능해요? 그리팅은 그리팅이라고 할까? 그리팅 점 누구야?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메서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선언이 되어 있다고, 이런 추상 메서드랄지 인터페이스가 뭘로 쓰고 있어요? 매개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게 다수 있습니다. 다수 존재합니다. 아예 새로 만들까요? 우리 이미 있는 놈을 좀 만들어서 써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 쓸 거고요. 이거 여기서 일단 만들어서 가볼게요. 위쪽에다가. 자, 요거 할 때 또 질문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거는 메서드죠. 무슨 메서드? 아노니머스 테스트 안에 있는 메서드요? 멤버 메서드요? 접근하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얘 사용하시려면? 네, 훌륭합니다. 이제 이거 잘하세요. 아노니머스 테스트라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객체 생성합니다. 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쓰려면 뭐가 붙어야 돼? 바로 적용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스태틱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점 어떻게 해요? 헬로우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호출한다고요. 첫 번째 거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무슨 객체가 들어와야 돼? 네, 이거에 대한 객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객체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얘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만들 수는 있긴 하죠. 구현체가 들어오면 된다. 얘의 구현체, 그러니까 얘의 자식들이 들어오면 된다고요. 구현 객체들이 존재할 경우에. 근데 구현 객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클래스가 있으면 해당하는 클래스로 들어오면 된다고. 근데 클래스를 안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객체가 어디에 선언된다고요? 미리 앞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 코드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new 여기서 뭐 해버려요? 구현 클래스를 직접 아노니머스를 여기다 만들어 써버려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메서드가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났는데 그 안에다가 뭐가 코드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구현 클래스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개 변수의 인자로 사용하고 있죠? 되게 코드 어때요? 심플해 보여요? 뭘로 쓰고 있다고요? 메서드의 인자로 쓰고 있어요, 그죠?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된다고, 그지? 익명 객체라고 할까요? 익명 객체죠. 익명 객체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놈이 전달되면은 요거 들어가서 그리트라는 게 여기 돼 있으니까 결국 얘가 실행을 하면은 여기 있는 메서드가 실행하겠다, 그죠? 결국 여기가 실행한다고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지? 요놈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다. 코드가 간단해요? 간단해 보이죠? 일단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설계하기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놈들을 써보려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아무 언급 없이 일단 할게요. 자, 일단은 누구야? 아노니머스 테스트 2. 공이
라고 해놓고 만들어 볼고요. 방금 전에는 제가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했었어요. 그죠? 요번에는 제가 원래 존재하는 추상 클래스라든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건데, 추상 클래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종류 물론 있긴 한데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하나 써볼 거예요. 런어블이요. 런어블은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인가요? 보라색 나오죠? I가 붙었죠? 보라색으로 I라고 써야잖아요. 이거 뭐란 얘기야? 클래스야, 인터페이스야? 인터페이스야. 네, 맞아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고요. 누가 있어요? 추상 그런 메서드가 하나 있다. run 메서드 있어요? 오, 추상 인터페이스인데 앱스트랙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써놨다, 그죠?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긴 한다. 이놈이 있다, 그죠? 요거 뭐예요? 인터페이스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얘 객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익명 객체로 만들어 볼 거라고요. 아까 방법이 있었잖아요. 방법 new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를 생성시켜줘 라는 의미로 이렇게 호출하시면 된다고요. 마치 생성자를 만들듯이.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럼 명시할게,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객체 만들어줘, 런업을 객체 만들어줘, new와 함께 호출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체 만들 때 문법 조차 그러잖아요.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 근데 생성자가 없긴 한데 일단 호출해주기 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구형 클래스는 요놈이야. 이 클래스, 구형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줘. 구현하시면 돼요. run이 구현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의하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냥 익명객체 생성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누구요?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내가 객체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 어떻게 해요? 실행 어떻게 해요? 실행은 그냥 런어블 인터페이스니까 요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객체 참조하면서 요놈이고요. 뭐 하시면 돼요? run 하시면 되긴 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실행하겠죠? 그죠? 네, 실행합니다. 이런 거야. 자, 사실 이 런어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놈입니다.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요, 중첩 클래스 배웠잖아요. 그래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알아서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거. 어쨌든 이 놈은요, 스레드를 배울 때 사용하는 놈이에요. 스레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스레드를 쓰진 않았어요. 지금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살펴보긴 되겠고요. 어쨌든 스레드를 쓸 때 쓸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런어블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스레드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쓰려면, 스레드를 그럼 배우려면은 익명객체를 알아야지 좀 더 이해가 편하겠다, 그죠?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익명 클래스 먼저, 중첩 클래스 먼저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할까요? 오후에? 스레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스레드도 배워야 되니까. 스레드란 무엇인가? 우리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멀티스레딩. 멀티스레딩 구성 가능합니다. 재밌어요. 스레드는 재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스레딩이기 때문에. 왜요? 게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스레드까지 오늘 하면 되긴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익명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라고요. 아, 그래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구나.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스레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스레드를 쓴 건 아니에요. 그 객체를 쓰긴 하지만 스레드는 스타트를 통해서 호출하는 거긴 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레드 한번 만들어봐요. 한 김에. 그럼 또 어려워지겠죠? 여기까지만. 스레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학습한다. 일단은요. 1차적으로. 내가 설계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언제 활용해서 써볼까? 익명객체는 언제 활용해서 써볼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죠. 당연히. 우리는 초급 개발자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랄지 또는 추상 클래스가 있을 건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전달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요. 대표적으로 이런 익명객체를 사용하는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교재는 없으니까. 교재에 있기도 하긴 하는데 그 자바 8에서 정의되어 있는 누구요? 자바 8에서 자바 8이 있지 않았나? 어디 갔니? 이게 메뉴가 원래 있었는데 자바 8 이거 자바 8로 검색해야 되니?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이씨,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 저번에 여기다가 자바 원래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얘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고 여기 자바 뉴 여기 제일 상단에 있어요. 자바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지? 자바 8에서 새롭게 생성된 기능들이요. 그 중에서 누구 있어요? 람다 익스프레션 보이죠? 그죠? 요거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익명객체여야 되고요. 익명객체를 아까 메서드에다가 제가 넣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메서드 객체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이런 익명객체 사용하는 방법들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지? 이게 지금 스레드 객체이긴 한 스레드를 생성시킨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좀 너무 조금 얘를 다루게도 어쨌든 얘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른 객체로 쓸게요. 그래서 자바 8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를 한번 써볼 거예요. 아노님 머스 테스트 03.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객체랄지 또는 추상 클래스 객체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죠? 그냥 새로 만들까?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있는데 만드는 게 더 난이도 있으니까 그냥 사용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 펑션이라는 저번에도 다뤄봤는데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펑션 펑크라고 할까요? 펑션 인터페이스예요. 자, 펑션 인터페이스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을까?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난이도가 있네요. 왜요? 뭐까지 있기 때문에? 제네릭도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요? 제네릭이 타입 파라미터가 설계되어 있다. 그죠? 이거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요? T하고 R을 설계하셔야 돼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 맞죠?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네요. 요놈이요. 여기는 apply라는 메서드를 구현해서 쓰셔야 됩니다. 사용하시려면. 그쵸? 구현해서 써야 돼요. 구현체들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구현체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객체 한번 이름 없는 익명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요. 요거 정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뭐 할까요? 여기 뒤에다가 제네릭 구성하셔야 되겠잖아요. 그죠? 뭘 할까요? 뭐 아무거나요. 인티저. 쉬운 게 숫자 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숫자는 숫자.
하나는 보면은 정의되어 있는데 요거 해석 가능하죠. t하고 r이 있는데 t는 타입이 들어오면 매개 변수로 전달되고 있는 t. 그러면 숫자 r은요 리턴형으로 쓰고 있는 r. 앞에 거는 파라미터 타입이고 뒤에 거는 리턴형 타입이야. 뭐 이런 거. 리턴을 롱으로 할까? 뭐 하면 롱 이렇게 한다고요. 다르게 하셔도 된다고요. 인티저가 갔는데 인티저에다가 롱이 들어온다고요. 뭐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뭔가를 실행해요. 제가 제곱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매스에 있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정의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제곱, 어떤 수의 제곱근을 만들어주는 뭐요? 제곱근이 아니고 제곱의 값을 제공하는 기능을 실행한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여기 있는 거를 활용해서 만들고, 아까 어떻게 만든다고요? new func 객체를 만들어줘. 당연히 제네릭으로 구성 이렇게 꺽쇠가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제네릭이니까 얘가 좀 난이도가 있죠. 제네릭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 누구 있어요? 바디에다가 오버라이드 하시면 돼요. 자, 오버라이드 하시면 돼요. 오버라이드 됐죠? 그러면 롱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죠? 아까 여기다가 int라고 되어 있는 놈이 매개 변수에 있는 요걸로 오버라이드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r이라는 게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r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타입 파라미터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 타입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원본에 보면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객체를 정의한 순간 요놈의 t가 누가 되는 거야? 인티저가 들어와서 t 대신에 뭘로 만들어졌고요? 인티저. r로 누가 전달되고 롱이 전달돼서 r이 롱. 그럼 얘는 설계가 apply가 long apply 인티저 t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long apply 인티저 t니까 override도 똑같이 long apply 인티저 t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요. 타입 파라미터에 의해서. 그죠? 네. 그래서 제네릭까지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자, 그러면 전달되는 t는 인티저이니까 인티저를 뭐 하시면 돼요? t 곱하기 t. 근데 t 곱하기 t 했을 때는 21억 곱하기 21억이 나올 수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만 뭐 해줘요? 롱으로 캐스팅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롱 캐스팅 가능합니까? 이렇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뭐? 불가능이요. 객체 타입이잖아요. 얘하고 라인이 같아요? 달라요? 이건 안 돼요. 뭐는 돼요? 뭐는 되고요? 얘는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환이 되고 있는 코드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연산할 때는 이렇게 캐스팅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인티저가 뭘로요? 이렇게 얘가 인트로 인식해서 인트에서 롱으로 캐스팅 해주고 숫자형으로 캐스팅해서 해주면 얘도 자동으로 얘 어차피 롱으로 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리턴 결과는 롱으로 제공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준다고 그러지? 누구야? func 누구야? apply 하시면서 여기다가 누구 넣어줘요? 10을 넣어주시면은 얘가 뭘 제공해준다고요? 롱형의 결과를 제공해준다고요? 롱 결과 리절트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절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렇게 일반 객체로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별로는 없다, 그죠? 했나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보다시피 오버라이드 하는 것 자체가 코드가 구형 코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아까 어디다가 적용했을 때 매개 변수로 전달되면 더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 일단 요거 썼는데, 위에다가요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void calc에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얘가 누가 들어와요? 펑크가 선언이 돼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펑션이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펑션이 이렇게 선언됐고, 여기서는요 뭐 해줘요? 이 코드가 펑크점 누구야? apply 이렇게 선언이 돼 있다고 칠까요? 아니야, 미안. 여기다가 뭐 숫자 넣어야 되니까, 그지? 뭐 파라미터가 있어야지 넣어주지, 그지? 일단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똑같이 호출해? 사용법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 제가 스태틱 좀 붙일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태틱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은 다이렉트로 접근 가능하니까 점 누구로 가요? calc 들어가고, 여기다가 뭐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익명일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할까? 넣고, 그러면 하나를 인자를 하나 더 받읍시다. int형 num 이렇게 받으고요. 그 다음에 선언하기 애매하니까 그 다음에 펑크에 점 apply 넣어주시고, 인티저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num을 설계를 해가지고 넣어주시도록 하고, 그럼 얘를 출력하는 걸로, 시스템 그냥 출력만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죠. 조금 그 제네릭도 들어가고 뭐가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셔야 돼요? 일단 펑크가 있어야 되고, 뒤에다가 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컴마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10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넣습니다. 그럼 아래 코드를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new 방금 했던 것처럼 누구요? 펑션 여기요. 제가 들어갔어. fun 펑션 아노니머스 타입으로 엔터 빵 쳐주시면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10이 전달됐을 때 여기 10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연산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앞에서는 제가 제곱근을 했으니까 이놈은 그냥 전달되는 t 그냥 더하기 10이라고 할까요? t 더하기 t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t 더하기 t. 근데 t가 들어올 때 만약에 롱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21억 더하기 21억을 하면은 롱 넘어갈 때 롱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롱으로 설계했습니다. 자, 요 놈은요, 그러면은 실행하면은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숫자에 넘에 넘 더하기 넘이죠, 그지? 이렇게 표기해 볼까요? 넘 더하기 넘은 넘 더하기 넘은 요 놈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요 놈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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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빠졌니? 요거 여기서 더하기 이거 뭐 아니다, 여기가 더하기죠? 더하기 요놈이죠? 여기도 더하기 빠졌네. 더하기 복잡하다, 그죠? 넘 더하기 넘은 넘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쭉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G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어디다 전달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의 선언을 됐을 때 사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라고 더 많습니다. 사용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법들을 그러면 인터페이스인데 구현체를 넣어주시던지요. 그러면 해당하는 구현체가 존재하면 구현체를 넣어주시고요. 근데 가끔 구현체가 없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지.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여기서 정의해서 넣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마다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번 유형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백 가지 구현체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자유롭게 만들어서 쓰세요 라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일단은요 마무리 하시고요. 끊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할게요.